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5월 5일날 어린이날 잘 쉬셨어요? 네, 안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저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어요. 제가 아마 이제 저희 애가 이제 8회 나오는데,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어린이날 용돈 줘! 이랬더니만은, 왜 용돈 줘? 하니까는 어린이인 마지막 해가 이제 마지막 해예요. 그냥 아들이 생기니까, 자식이 생기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5만원 주시더라고요. 고마워! 이렇게 썼었는데, 안 그래도, 세종 이제 가서 이제 수강생들 이제 합격시켜줘야 한다 얘기하면서 이제 맨날 아침 신문을 보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신문을 보니까는 세종이 경매 낙찰률이 최고 높대요, 지금. 예, 압도적으로. 서울과 거의 뭐 경쟁할 정도로 경매 낙찰률이 높대요. 그리고 낙찰 가율도 되게 좋고, 낙찰률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낙찰 가율은 얼마에 거래냐 그 뜻이잖아요. 대부분 다 쓴 가격 혹은 그 이상으로 거래된대요. 세종과 서울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세종은 따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 다른 지역은 좀, 얘기해야 되나? 다른 지역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아직까지 그렇다는데, 세종과 서울만큼은 낙찰률도 높고, 낙찰 가율도 아주 좋대요. 그래갖고, 제가 꼭 안 그래도 세종 가면 얘기해줘야 될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요. 우리 요약집 요거 교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요약집 시작할 건데요.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 요약집 맨 앞 페이지 펼쳐보시면, 요약집 다른 데 말고, 맨 앞에 펼쳐보시면, 저희가 지금 여기 1편부터 8편까지 정리해뒀죠? 자주 나온 내용들. 요걸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별표를 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첫 번째 보시면은 지금 출제 포인트 보시면은 총론에 보시면은 총론 출제 포인트 세 번째 보시면 정착물이라고 나와 있죠? 정착물이라고 나와 있는 거 내가 모른다면 이걸 체크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내가 모르는 파트가 있으면은 체크를 해놓고 공부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작년에도 제가 다른 회사에서 이제 교수님 20문제만 찍어주세요라고 찍어줬는데, 거기서 18개 나왔어요. 20문제 찍었을 때. 제가 안 찍는다 그랬는데, 끝까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줬는데, 20개를 찍어드렸는데, 거기서 18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18개를 뽑아낸 곳이 이 자료예요. 앞에 있는 이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20개를 뽑았는데 거기서 18개 나왔었어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항상 요거 복습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복습을 해주시면서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총 8주 동안 진행되잖아요. 요약집이요. 맞죠? 학개론이 파트가 몇 개죠? 8파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기 쉽게 한 파트당 한 주씩 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총론만 다 하는 거예요. 감 잡았죠?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총론을 쉬워해. 총론은 뭐 쉽네라고 공부하다가 경전에서부터 인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계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싶은 파트가 있으면 내가 요 편에 맞게, 만약에 2편이면 경전론이잖아요. 5편이면 투자론이고, 그래서 5주차 수업을 뽑아서 들으시라고. 요약집은. 그래서 제가 한 파트당 한 주씩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내용이 어떤 날은 좀 짧고 어떤 날 좀 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나 간편 같은 경우에 좀 길 수가 있겠죠. 그건 각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발췌해서 공부하시기가 되게 좋아요. 그때는. 그래서 요약집 수업은 한 주에 한 파트씩 진행을 하니까는 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파트의 수업을 그 주에 들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전까지는 1주차에 경제론 앞부분까지 갔는데 이제 경제론 자를 거예요. 그래서 1주차에는 총론만, 2주차에는 경제론만, 3차 시장, 4차 정책, 투자 금융, 개발, 간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파트가 있으면은 내가 3편에는 시장론이니까 3주차 수업을 들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 주에 한 파트씩 할 거니까는 요거 복습하실 때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학개론을 80점 만들 거예요. 그래서 80점 만들기 계산 문제란 요거 할 거예요. 계산 문제란 할 거예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파트도 있고, 제가 일부러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5문제 중에서 꼭 한두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넣어놨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약집은 요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복습하실 때 요거 항상 체크하시고 복습하시라는 거. 모르는 파트 체크해뒀다가, 두 번째는 한 주에 한 파트씩 나갈 거니까는 수업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좀 짧은 수업도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론이니까는 그나마 좀 짧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80점 요 계산 문제란 추가 자료 드렸으니까는 요거 항상 풀어주길 부탁드립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특강에 관한 얘기 좀 할게요. 특강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안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요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특강 요거는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단원별 모의고사. 우리 단모라 그래요. 요거 20제 풀 거예요. 20제. 그래서 곱하기 몇 주? 8주 동안 진행할 거예요. 총 몇 문제? 160문제 풀 거예요. 근데 특강 듣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 단모 있잖아요. 죄송한데 문제 하나도 안 풀릴 거예요. 문제 하나도 못 풀 거예요. 푼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굉장히 의도한 바예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제 세종에서 내려오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원장님이 저한테 2달 전부터인가 특강 좀 준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부터 만들고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되게 종합적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가지죠. 뭐가 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거 3개를 다 풀 수 있게 한 문제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숨이 턱턱 막힐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꼼꼼하게 풀어 놓으시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셔서 그게 답이 저절로 보이시고. 그래서 특강 같은 경우에는 단모 문제 안 풀릴 거예요. 호언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내면서도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풀어놔야 나중에 학교로는 80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80점 이상 맞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넘어서면 과한 점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단모랑 단모 20제랑 제가 볼 때는 본 수업에 해드리는 계산 문제 5문제 푸시면은 아마 학계론 80점은 거의 무난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단모 풀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제가 따로 드리는 건데 요거는 특강용 교재가 있어요. 요거는 다른 곳에서는 당연히 팔고 있는 건데 제가 프린트물로 뽑아달라고 말씀드렸고, 요거 특강용 교재 같은 경우에는 요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압축되어 있어요. 페이지 따지면은 74페이지 정도? 네, 70페이지 남짓돼가지고 그게 요거를 단권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단권화시키는 방법. 단권화시키고 복습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특강용 교재를 보시면서 읽다가 맞죠? 거기에 멈추면 안 되겠죠? 내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읽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개념은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다. 맞죠? 그렇게 하셔서 내가 파생되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가다가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는 요약집을 발췌해서 보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주차마다 들어있는 강의 맞죠? 1주차에는 총론, 8주차에는 감정평가 뽑아서 들으시면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강까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모 20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30분 동안 풀 거예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제가 감독도 할 거고 30분 동안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30분 동안 제가 문제를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난 뒤에 특강용 교재를 통해서 내가 복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업 듣고 계산 문제 풀고 특강 시간에 또 문제 풀고 또 복습하고. 그러니까는 하루에 똑같은 파트를 3번, 4번 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다가 툭 일으켜주면은 자다가 툭 치면은 복합 개념 부동산 뭐죠? 법경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최근에 민법 지문이 되게 길어져요. 민법 지문도 되게 길어지고 학교론이 초반에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걸 특징을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특강 들으신 분들은 단모 1번 문제 보시면 1번 문제부터 안 풀린다. 2번 문제 더 어렵다. 3번 문제 모르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35회 시험의 특징이 그랬어요. 2번, 3번, 4번, 5번 문제가 아예 완전 어렵게 나왔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15%였던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뒤에 역대 최저였었어요. 근데 뒤에 7번 문제 넘어가서부터는 문제 되게 쉬웠거든요. 되게 쉬웠는데 제가 그런 거 했었어요. 이거 초반에 길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문제를 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겠죠? 똑같이 만들어놨으니까는 한번 나중에 특강 들으신 분들은 단모 한번 풀어보시면은 안 풀리는데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요약집은 처음 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요약집 첫 번째 페이지 한번 펼쳐주세요. 자, 부동산학의 기초입니다. 부동산학의 기초. 자, 부동산학의 기초는 따로 교재는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복합 개념 나와 있죠? 복합 개념에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복합 개념 우리 오른쪽에 2번에 복합 개념 3대 측면 3가지가 있죠? 뭐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법률적 개념 협의와 광의, 경제적 개념 3본 생소상, 기술적 개념 환자, 유익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넘어오세요.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 나올 리 없으니까.
자, 넘어오시고 우리 2장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나와 있죠? 여기에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자, 여기에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세요. 자,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 여기에 별표한 거예요. 맞죠? 우리 떠올라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복습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방금 배웠죠?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맞죠? 이렇게 하나 복습하시면 되겠고, 복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거기 밑에 잠깐만 한 페이지 넘기셔서 한 페이지 넘기셔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우리 괄호 3번에 괄호 3번에 2번 개념 나와 있죠? 괄호 3번에 2번 개념 가운데 요거 페이지가 왜 지워졌지? 되셨죠? 그래서 우리 그림 있는 거 밑에 그림 밑에 그쵸? 3번에 2번 보면 나와 있죠?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다라는 거지. 요거 하나까지만 체크해주면 돼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자, 그렇게 보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구나 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 맞죠? 그래서 무슨 경기? 법 경기. 부동산 경기? 아니고 무슨 경기? 법 경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그래서 법률적 측면은 무형적 측면으로서 법이나 제도 측면에서의 공법, 사법인 측면이고, 협의의 부동산은 이렇게 나와요. 민법상 부동산이다 라고 나와요. 민법상 부동산이다 라고 나와요. 왜냐면 민법 몇 조? 99조 1항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박스 메뉴에 나와 있죠?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이 뭔데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됐죠? 자, 두 번째는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광의의 부동산은 의미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협의 더하기 뭐까지 포함한다? 준 부동산까지 포함한다는 소리입니다.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왜 준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등기, 등록의 방법을 공시 방법을 통해서 맞죠? 부동산과 유사하다라는 소리예요. 자,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인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또 부동산과 비슷한 게 있는데 배웠는데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죠?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죠? 차를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죠?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저당권에 뭐가 된다? 객체가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됐죠? 맡기고 돈 빌린 것을 저당권의 객체. 그리고 세 번째 또 있는데 우리 집 가치평가 받죠? 자동차도 가치평가 받아요? 중고차 시험 가면 되잖아요. 맞죠? 뭐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준부동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적 측면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협의, 두 번째는 광의.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받고 뭐까지? 준 부동산까지 합친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두 번째입니다. 경제 측면입니다. 역시 무형이고 요건 종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종류만. 뭐가 있다? 자산, 자본. 요거 둘 다 돈이죠. 돈이죠. 그리고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됐죠?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더 빠르게 체크하기 위해서 시옷, 자음, 시옷 들어가면 다 올라가게 말씀드렸죠? 맞죠? 거기에 뭐까지? 자, 본도 뭐다? 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돈, 생소상이죠. 자산도 돈이고 자본도 돈이다. 맞죠? 자산과 자본의 차이는 뭐예요? 부채가 포함되어 있으면 자산이고 내 돈만 있으면 자본이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측면은 뭐라고 나온다? 물리적 측면으로 나온다. 맞죠?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이거 제일 잘해요. 제 제자님들 중에서 아직도 환자위관을 3년 전, 4년 전에 붙었는데 교수님 환자위관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 밴드에 환자위관 기술적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환자
위간.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환자, 위, 간. 아시겠죠? 시험 문제를 낸다면 출제위원들이 자산도 지으시고 자본도 지으시죠. 무엇을 넣어서? 자연을 넣어서. 아시겠죠? 환자, 위, 간 되면 돈을 밝힐 거예요. 나는 자연인인데 하러 갈 거예요. 나는 자연인인데 하러 가야 되겠죠. 맞죠? 돈 밝히면 안 돼. 아시겠죠? 환자, 위, 간. 뭐 한다고? 자연으로 떠나라.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3대 측면, 복합 개념 부동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 메뉴에 박스에 보면 나와 있죠?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복합 개념 부동산 나와 있죠? 그것도 하나 체크해 주세요. 그 두 가지만 체크해 주세요. 되셨죠?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다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 방금 했던 거죠? 자, 무형전 개념은 몇 가지? 두 가지. 협의와 광의. 협의는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개념이고, 광의는 토지 및 그 정착물 받고 준부동산까지 합쳐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가장 큰 걸로서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등기하느냐, 등록하느냐. 요거 두 개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잠깐만. 요거만 볼게요. 여러분들, 자동차는 등기해요, 등록해요? 등록하죠. 여러분 다들 있죠? 항공기도 뭐 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예요. 건설기도 뭐 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제가 나중에 파이널 때, 지금은 이제 설명을 드려도 헷갈릴 수 있는데, 파이널 때 등기 등록하는 거 완전히 나눠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 핵심 파이널 요약집을 만드는데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우리는 자동차는 등록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요것만, 요 항공기까지만. 요거 두 개는 등록하는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됐죠? 자, 그리고 경제적 개념입니다. 몇 가지? 5가지. 맞죠? 돈, 생소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됐죠? 자,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서 토지는 생산 요소는 맞죠? 건물을 짓거나 경작을 할 때 필요한 생산 요소이긴 해요. 토지는 소비재는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토지는 소비재도 맞아요? 언제요? 관광 맞죠? 내장산 국립공원 맞죠? 네이버 치시면 저 나와요. 내장산 국립공원 치시면 제 이야기가 나와요. 내장산 국립공원 치시면 송도영 교수님이 토지를 소비재로 쓸 때 내장산 국립공원을 쳤다고 나와요. 그 블로그 글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토지는 생산으로 쓰는데 뭘로도 쓴다? 소비재로도 쓰는 경우가 있다. 아시겠죠? 언제? 관광 갈 때. 아시겠죠? 이거 사람들이 엄청 많이 틀려왔어요. 왜? 토지는 건물 지을 때 쓰고 씨 뿌릴 때 쓰는데 소비재로는 언제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쓰고 있다? 제주도 관광 가거나 국립공원 가거나. 아시죠? 등산 가시는 분들 다 소비재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술적 개념이에요. 몇 가지? 4가지가 있었죠? 맞죠? 물리적 개념 같죠? 환자, 위간이었습니다. 요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 아시겠죠? 환자, 위간.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복합 부동산입니다.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이거를 왜 틀려오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주상, 복합, 아파트. 무엇과 무엇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거지와 상업지가 붙어 있는 거죠. 우리 주상 복합 아파트를 주상 복합 개념의 아파트를 하지 않죠? 주상 복합 아파트라고 얘기하죠. 그럼 보세요. 얘는 뭐다? 복합 부동산.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인데요? 토지와 뭐가? 건물이 붙어 있는 거다라는 뜻이죠. 됐죠? 그거 알잖아,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 복합 아파트. 세운상가 이거 알잖아. 됐죠? 알죠? 거기에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 끼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네. 따로 거래할 수 있잖아. 대한민국과 일본만 그래요. 그래서 뭐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따로 거래된 객체이면서도, 맞죠?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를 뭐라고 얘기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시면은 주상 복합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엇과? 주거와
상가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 끝.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개념 나왔을 때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요거 두 개 첫 번째 문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정착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정착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협의의 부동산 배우면서 우리 개념이 뭐였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었죠. 맞죠? 그래서 보세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토지 정착물이 있다고요. 토지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토지 정착물이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정착물이 다시 두 개로 나뉜다. 하나는 뭐다? 종소 정착물과 하나는 뭐다? 독립 정착물. 자, 정착물이란 뜻은 토지에 계속적,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맞죠? 정착물이 붙어 있겠죠. 근데 독립 정착물은 뭐냐면 토지와 따로 떨어뜨려서 거래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뭐다?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독립 정착물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방금 배웠죠? 토지에 붙어 있지만,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방금 배웠던 거? 아까. 뭐다? 건물. 맞죠? 자, 두 번째는 요거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 목. 나무는 나무인데, 명인 방법을 갖췄던 거예요. 명인 방법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름표를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이름표를 붙여내 나무에. 아시겠죠? 나무에 이름표를 붙여놓으면은 무엇과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두 번째는 등기된 인목이에요. 이건 당연하지. 등기됐잖아. 맞죠? 등기됐으니까는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입니다. 자, 미분리 과실. 아직 따지 않은 사과. 맞죠? 여러분도 혹시 복숭아 농장이나 배 농장이나 사과 농장 가보시면은 특히나 배 농장 같은 경우에는 배 하나하나를 다 종이로 싸두는 거 알죠? 저는 그걸 보면서 느껴요. 아, 명인 방법. 왜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울타리 펜스에 보면 적혀 있어요. 누구누구 이렇게 소속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 다른 색깔로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잠깐만. 재배 중인 농작물. 자, 이렇게 글자로 쓰니까 어렵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내 땅이에요. 송도윤 씨 땅이라고. 근데 누가?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월세를 내고 이렇게 배추를 기른 거야. 배추를. 누구 노력? 우리 수강생들 노력으로. 됐죠? 그래서 위에는 좀 초록색 돼야 돼. 초록색 어디 갔어? 초록색 이렇게. 배추 속은 좀 노래야 돼. 이렇게. 햇빛 못 받으면 좀 하얗고. 됐죠? 자, 해보세요. 수강생이 저한테 토지 임대료를 주고 자기가 씨도 뿌리고 종자도 가지고 와서 길렀어요. 아직 따진 않았어. 근데 이 배추 내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수강생 문 거죠?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죠? 저한테 허락 안 받고 이거 배추 뽑아다가 팔아도 되죠? 그 뜻이라고. 그럼 보세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은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는 독립 정착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어. 없었어. 지금 뭐다? 토지 임대를 안 내거나 허락을 안 받은 거예요. 권한이 없었는데 이게 다 익었어. 성숙했어. 배추가 성숙해서 성숙한 배추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수강생 거예요?
수강생 거예요. 이게 민법에서 나왔던 판례예요. 왜냐면 그 땅 주인이 그 배추가 다 자랄 때까지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의무 때문에 여기에 노력을 기울인 수강생이 정당한 권한이 없었지만 너의 노력 때문에 얘 걸로 인정해준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정당한 권한이 없어도 성숙한 농작물의 경우에는 누구 걸로? 수강생 걸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정착물은 공립정착물과 공동정착물 중에서 공립정착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볼게요. 자, 정착물 구분 좀 더 볼게요. 어디 갔어? 이쪽. 자, 협의부동산에서 정착물 구분 좀 더 볼 거예요. 자, 정착물인 것. 첫 번째는 합의가 우선하는 거예요. 뭐가 됐건. 아시겠죠? 뭐가 됐건 합의를 하면은 정착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건물주예요. 근데 월세 사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침대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침대 임대인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임차인 거죠. 근데 나가면서 임차인 이렇게 얘기한 거지. 사장님, 들고 가기 귀찮으니까는 이거 그냥 사장님이 하세요 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임대인 정착물이 되면서 정착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다? 첫 번째는 합의가 우선하는 거예요. 합의. 아시겠죠? 합의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착물인 것을 보는 거는 보면은 제거하면 손상을 주는 거예요. 없앴을 때 건물에 손상을 주면은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손상이 없더라도 효용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만. 우리 건물에 원래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엘베가 생기는 바람에 건물의 효용이 올라갔는데 엘베를 다시 없애겠대요. 손상을 주지 않지만 효용이 감소하죠. 엘베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는 거예요. 됐죠?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은 좀 많이 좀 퇴색된 것 같은데 옛날에 여러분들 은행 입점할 때 보시면은 은행 맨 안쪽에다가 금고를 만들어요. 전 딱 한 번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것만 보러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은행 새로 만드는 데 없나 이러면서. 요즘에는 은행을 새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여는 데 잘 없잖아요. 제가 한때는 은행 오프라인 매장 열기만 열어봐 하면서 동네를 다녀본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맨 안쪽에다가 무슨 이렇게 막 천막처럼 뭔가 작업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면 정착물인 거예요. 됐죠? 임대인 거는 건물주잖아. 누구 거? 정착물. 임대인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임대인 정착물은 다 정착물로 본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토지 정착물은 종속과 독립이 있고 부동산 정착물은 합의나 계약. 제거할 때 손상이 입으면 정착물. 효용이 감소해도 정착물. 임대인 거는 정착물. 처음부터 만들면 정착물. 아시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착물이 아니래요. 요거 쉬워요.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한 것. 대표 여러분 저거 있어. 시계. 저거 떼가면 되잖아요. 맞죠?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한 거.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 특정 목적이 없었던 거. 그리고 임시적으로 설치한 거. 그리고 임차인 정착물은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정착물이 아니란 말이 동산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임차인이 우리 집 들어올 때 냉장고 들고 들어왔어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아니에요? 정착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나갈 때 들고 나가시라고 얘기하죠. 내가 임대인이 냉장고를 넣어놨어. 나갈 때 들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잘 보세요. 얘는 풀옵션인 거야. 원룸인데 풀옵션. 얘는 뭐다? 노옵션인 거예요. 임차인이 들고 들어온 거는 다 들고 나가라. 임대인이 처음부터 넣어놓은 것은 정착물이니 건드리지 말아라.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물과 정착물이 아닌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딱 봤을 때 본능적인 느낌 와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이쪽 오세요. 뒷부분. 자,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에 들어가 있는 것과 독립되어 있는 것. 교수님, 종속 정착물이 무슨 말인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땅을 팔면 그것도 함께 팔린다고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돌담, 축대, 도로포장, 교량,
다리 등등등 국어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인공적인 수로나뚝 아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봐봐. 이런 경우가 있지. 내가 집을 팔았어요. 아파트 말고 이제 뭐 빌라나 아니면 뭐 단독주택들. 빌라로 얘기하면 안 되지. 뭐 다세대주택. 팔았는데 나 담장은 안 팔아요 하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보세요. 토지를 판다면 그 돌담 판 거예요. 아시겠죠? 뭐도? 도로 포장, 다리 등 다 판 거예요. 아시겠죠? 해당 지역 판매하는 지역에 다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다리도 함께 팔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토지는 파는데 건물은 안 팔 수가 있죠. 건물은 안 팔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등기된 임목! 이거 되게 중요한 나무야. 라고 얘기하면서 안 팔 수도 있어요. 명의번복을 갖춘 수목, 명의번복을 갖춘 미분리과실, 타인 토지, 정당한 권한의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이런 것들은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정착물 1번, 2번에 둘 다 하나 체크해 주세요. 되셨죠?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오세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을 적절히 골라라라고 나왔어요. 30회 기출문제예요. 자, 경제적 개념 잘 보세요. 이제부터 문제 푸는 속도 올려드릴게요. 경제적 개념 요거 시옷 들어가는 거 다 고르면 되죠. 맞죠? 자본 돈이죠. 시옷 들어가는 거 안 보이네요. 시옷 됐죠. 기역니은 리을 비읍, 기역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하는 거라. 아시겠죠? 한 개씩 다 보고 시작하면 속도가 느려진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기역니은 리을 비읍, 경제적 개념 시옷 들어가는 거 나머지 있고요. 물리적 개념 환자 위관이죠. 어려우신 분들은 쓰셔야 돼요.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쓰시고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 빠져있네요. 됐죠?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쓰고 돈 벌고 팔아먹을 수 있다. 됐죠? 2번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협의 광의. 협의 오케이. 3번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게 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몇 메타까지다라고 안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부터 우리 땅으로부터 30m까지가 정당한 범위다라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일조권, 조망권, 뭐 지하수 논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서 가장 핫한 게 지금 지하철 뚫잖아요. 그게 한계심도 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분쟁하고 있어요. 왜? 한계심도 이내면 보상해줘야 되거든. 그 땅 주인한테. 근데 한계심도 미치면 보상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철도를 만드는 도시철도공사나 그 걔네들은 한계심도 아래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 건물 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한계심도 내니까 보상해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토지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이다. 맞습니까? 맞죠? 자, 5번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맞아요? 있죠? 맞죠? 뭐가 있죠? 건물, 명의번복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명의번복을 갖춘 미분리과실,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2번이 답은 5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3번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완전히 땡큐죠. 답 몇 번? 3번 끝. 요건 이해되죠? 지금 방금 했던 거니까. 그쵸? 그래서 문제의 연관성까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어가 뭐예요? 공시법쌤 누구예요? 국어가 뭐예요? 인공적인 수로나 뚝을 국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우리 시골 가보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바코랑 팠지만 요즘엔 다 뭐가 돼 있어요? 이렇게 시멘트로 발라져 있죠. 수로가. 그거 다 국어예요. 인공적인 수로나 뚝. 아시겠죠? 특히나 논농사 짓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시설, 물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로들을 많이 만들죠. 옛날에는 삽으로 아버님이 파서 이렇게 막 고랑을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시멘트 그거 아시죠? 이렇게 U자 모양. 그걸 이렇게 넣어놓죠. 그거 다 국어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시골 갈 때마다 국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국어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거, 이거 국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전 옛날에 한 4년 전쯤에 mp3 파일로 이렇게 소리만 듣는 수업이 있어요. 그거 들으신 분들이 교수님 국어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 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국어 아시겠죠? 이건 영어 수학의 국어고 아시겠죠? 국어예요. 아시겠죠? 인공적인 수로나 뚝을 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 문제. 33회 기출문제였죠. 이거 많이 틀려왔죠?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2번은 왜 안 돼요? 단연의 생물. 잘 보세요. 나봐봐. 지금 1번 이해되죠? 4번도 이해되죠? 5번도 이해되죠? 이거 두 개를 쌓았던 거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단연생 식물이 왜 정착물인가? 라는 것과 두 번째, 가식이란 말을 몰랐던 거예요. 닭발 징그러워요. 이게 가식이에요? 아니죠. 가식이 뭐예요? 임시로 심어둔 수목이죠. 단기적, 일시적이죠.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됐죠? 가식 중의 수목.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우리 모내기 하기 전에 모판에 임시 심어두죠? 그거. 제가 그래서 맨날 이제 모내기 시작했나? 지난달까지 시작 안 했던데. 그래서 맨날 이렇게 모판에 이렇게 심어두면은 저거 동산이야 라고 맨날 해요. 옮겨 심으면 동산이 아니겠지만 뭐다? 가식 중인 수목인 거예요. 됐죠?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단연생 식물 요걸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얘는 뭐와 똑같냐면 자연 식생이랑 똑같은 소리예요. 뭐다? 야생에 내버려 둔다는 소리예요. 깨달았어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하지 않죠? 맞죠? 그래서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는 소리예요. 노력이 있으면 동산이지만 내 거지만 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는 소리예요. 얘는 뭐다? 올해도 피고 내년에도 피고 내후년에도 피니까는 뭐 해도 노력을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라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나이 어린 친구분들 이렇게 막 20대 30대 초반분들은 이 가식의 뜻을 몰랐대요. 가식이 뭐예요? 교수님 물어보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닭발 못 먹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막 웃으셨는데 이게 임시로 심어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단연생 식물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정착물로 보는구나. 노력이 들어가면 동산으로 따로 떼서 거래할 수 있구나.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됐죠? 자, 이제 용어 정리 가볍게 보시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올게요. 용어 정리입니다. 자, 토지 용어에다가 별표 2개 해주세요. 토지 용어에다가 별표 2개 해주세요. 왜냐면 단골 손님이니까. 단골 손님. 맨날 나와요, 맨날. 단골 손님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요거 한번 체크하고 가죠. 자,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 중이에요. 우린 요걸 뭐라 그래요? 후보지. 맞죠? 뭐다? 후보지. 후보지. 자, 요거는 대통령 후보 떠올리시면 돼요. 맞죠? 후보. 대통령 후보니까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죠? 뭘로? 대통령으로 전환 중인 거예요. 된 아니야? 전환된 아니야? 전환 중인 거예요. 바뀌온 중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상공 내에서 움직여요. 요거 뭐라 그런다? 이행지라고 얘기한다. 됐죠? 그래서 뭐다? 택지지역 내에서 움직이면 이행지. 역시나 농지지역 내에서 움직이면 이행지인 겁니다. 됐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요거 밭이죠, 밭? 밭이 갑자기 주거지로 전환 중인 게 있어요. 이거 후보지예요? 이행지예요? 후보지죠? 왜? 농지지역이 뭘로 바뀌는 거니까? 택지지역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세부 내역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전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전환 중인 것을 우리는 후보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 세 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택지는 뭐다? 주상공. 농지는 뭐다? 전답, 과수원. 답은 논이고 전은 밭이에요. 알겠죠? 밭은 물이 없는 거고 논은 물을 상시적으로 가둬놓는 거고.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신탈님은 목재를 뭘로? 땔감으로 써. 땔감. 아시겠죠? 땔감. 여러분 이게 탄자가 숫탄자예요. 숫탄자. 숫. 요거요. 숫 요거. 아시겠죠? 그리고 용재림은 나무를 목재로 쓰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뒤에 한번 보시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토지 용어 정리까지 하고 잠깐 쉴 거예요. 자, 택지 나왔어요. 뭘 떠올려야 된다? 주택을 떠올려야 된다. 맞죠? 이게 주택, 집 택자라고. 아시겠죠? 여기 뭐가 있다? 건축 가능한 토지로서 주거, 상업, 공업 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택지는 뭐라고?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서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주, 상, 공이 있다. 됐죠? 두 번째. 부지예요. 부지. 부지는 뭐다? 펼칠부, 넓을 부자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아까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었죠. 광의의 부동산 협의 받고 주문 합쳤죠. 부지 마찬가지예요. 뭐 받고? 택지 받고 맞죠? 뭐까지? 건축이 불가능까지 합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택지는 좁은 의미의 건축이 가능한 땅, 주, 상, 공이고요. 부지는 넓을 붙자니까는 넓은 의미의 택지 받고 뭐까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까지 더한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요거 기억나시죠? 돈 버는 방법. 사업 부지를 조성한대요. 우린 뭘 물어봐야 돼요? 도로 어떻게 나는지. 됐죠? 그래서 뭐다? 건축이 불가능한 땅, 도로, 하천, 철도. 아시겠죠? KTX가 어떻게 깔리는지, 코레일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닥 토지로서 무슨 개념? 큰 개념, 포괄적 개념. 이게 광이겠죠. 똑같은 말. 그렇죠? 그래서 넓은 개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방금 했죠?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전환된 아니에요. 아시겠죠? 전환되는 아니다. 이행지도 택지, 농지, 임지지역 내에서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 토지이다. 이행지입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되셨죠? 택지와 부지, 후보지와 이행지 해드렸습니다. 됐죠? 자, 필지와 획지 잠깐 볼게요. 필지와 획지. 자, 요 필자가 무슨 필자죠? 붓 필자죠. 필통, 필기구 할 때 맞죠? 우리 붓으로 뭐 썼어요? 지, 번을 쓰는 거지. 됐죠? 그래서 뭐다? 지번이 붙은 지적공부상의 등록 단위로서 무슨 개념이다? 법, 율적 개념이다. 25-5번지 이렇게 쓰는 거지. 무엇으로? 붓으로. 맞죠? 지번 쓴다는 소리예요. 됐죠? 자, 획지예요. 획지. 요 획자가 무슨 획자예요? 긋다 획자예요. 우리 한자 볼 때 아시겠죠? 한자 뭐 7획, 15획 하죠.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획지는 그렇게 왜 그어요, 교수님? 라고 얘기하시면 요렇게 한 필지의 토지가 있지만 요렇게 획 긋는 거예요. 왜? 여기는 전면부고 여기는 후면부라서 전면부는 사람도 많고 유동인구도 훨씬 많아서 장사가 잘 돼요. 얼마? 100만원. 후면부는 일방통행이고 장사 잘 안 돼요. 얼마? 30만원. 그래서 이렇게 획 긋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뭐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끼리 획 긋는다. 무슨 개념? 돈 개념. 돈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됐죠? 자, 맹지입니다. 눈멀 맹자죠. 도로에 접속면 있다 없다? 없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맹지 이후에 배워야 될 거. 자, 요렇게 그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도로가 있는데 A, B, C 내 땅.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린 요걸 뭐라 그런다? 맹지라고 그런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D B 말고 D. 얘 찾아갑시다. 예. 땅이 작으니까 아시겠죠?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꼬셔야 되겠죠? 왜? 도로와의 접속면이 생기면 내 땅이 이렇게 바뀌면서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면 우리는 뭐다? 대지라고 얘기한다. 이게 자루대자. 자루 모양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모양? 좁은 통로에 의해서 접속면을 갖는 자루 모양의 토지를 대지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3번. 마지막. 나지와 건부지입니다. 이거 틀려오면 안 되는데, 이거 다 틀려오더라고. 자,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 지문에서 읽어보시면 잘 안 보인다고. 자,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 없죠? 맞죠? 사법상 제한 있어 없어요? 없죠? 뭐는 있어요? 공법상 제한은 있다는. 근데 지문에서 나지란 토지 위에 건물이나 정착물이 없고 공법 및 사법상의 제약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얘기하면 다 틀려서 와요. 왜? 공법이 안 보였대. 아시겠죠? 자, 이제 보세요. 이 나지가 헐벗을 나짜죠? 기억나시죠? 옷을 안 입고 있다. 사적 공간에서도 제재받지 않는다. 옷 벗고 공공장소 나가면 공연음란죄에 걸린다. 아시겠죠? 그래서 낮이 나오면 딱 긴장하세요. 뭐는 받는다? 공법상 제약은 받는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공법상 제한은 받는 거예요. 어떤 땅이 될까?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우리는 낮이었습니다. 건축물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고 공법상 제한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여기 토지인데 요렇게 건물이 들어섰어요. 건부지 어디? 여기. 요걸 뭐라고 한다? 건부지라고 얘기한다. 잘 보세요. 건물이 붙어있는 땅이라고요. 이 부자가 뭐예요? 붙을 부자라고요. 부착할 때 쓰는 부착. 붙어서 착. 부착. 그래서 뭐다? 건물이 붙어있는 땅. 됐죠? 이 땅이 기본적으로 비쌀 것 같아요? 쌀 것 같아요? 싸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바닥 토지로서 최유효 이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건부 감가가 기본인데. 됐죠? 여기까지? 근데 이 땅이 건부 감가가 기본인데 원칙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이 땅에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건부지는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네요. 왜? 얘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뭐다? 건부 증가가 생긴다. 예외의 경우로. 왜요? 이용 규제가 극심한.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부지의 기본적인 개념은 원래는 건부 감가가 원칙이다. 왜? 내 맘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건부 증가된 경우가 있다. 언제? 이용 규제가 극심한 경우에는 건부 증가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토지 용어 정리 마무리 지을게요. 잠깐만 쉴게요.